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어제 19일에는 민주당에서 이 판결을,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속 비판을 하다가 어제는 대국민 설명회까지 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판결문 전체를 읽고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트위터 상에서 자유우파 성향의 농객들의 그 글을 트위터로 리트윗, 그러니까 전달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한 34만 건 정도, 38만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경수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보면은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죠. 그리고 그냥 개인의 일개의 어떤 생각이나 개인의 글을 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대상으로 한 댓글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징역형이 나왔다? 저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댓글 조작은 일부일 뿐이다. 이것은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김경수, 드루킹, 그러니까 김경수와 경공모라는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정말 사법농단은, 국정농단, 사법농단은 과거 최순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훨씬 더 큰 규모로 몇 배는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판결문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 특검 수사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니었느냐. 판결문을 보면 사실 김경수뿐 아니라 현재 청와대 여러 인사들이 이 경공모와 직간접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떤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모가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문재인 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그리고 각종 정책으로 반영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경수 선에서 그쳤다라는 거죠. 윗선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와대의 다른 인사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의 확대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저는 이 점은 굉장히 특검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댓글 조작 목적, 이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사무총장,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는 징역 형량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형량도 너무 적고 이 수사가 더 이루어졌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판결문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김경수 판결문 굉장히 내용이 많았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읽으면서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판결문을 읽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어쨌든 줄치면서 읽은 결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판결문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판결문에 등장하는 공소사실 이렇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기소가 됐고 네, 판결 징역 2년, 각 징역 10개월 이런 식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김동원 일명 드루킹. 드루킹이란 닉네임으로 이 사람은 2009년 1월 5일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는 이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공모의 주요 이념은 나중에 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원래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제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 결사체 수립이다. 또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그리고 소유 이념의 달성 이런 것이 주요 이념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쭉 적시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별로 다툼이 없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가 적시된 내용으로서 지금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2014년 11월 9일 자, 이 경공모는 오프라인상의 어떤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경기도 파주시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무실에서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 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이미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의견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30일에 김경수가 드디어 김동원을 만나게 됩니다. 경공모 회원이었던 구모 회원이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송인배 씨를 통해서 김동원을 김경수에게 소개했다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처음 만났고 경공모가 어떤 단체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송인배가 등장하는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2016년 9월 12일 경공모 조직이 경인선으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경인선은 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뜻으로 경인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경인선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9월 4일 문팬 창립총회, 그러니까 문재인 팬클럽이죠. 문팬 창립총회에서 선풀 운동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뭐 좋은 댓글을 다는 운동 정도겠죠. 이 선풀 운동에 김동원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 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으로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6년 10월경에 송민숙 회고록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이때 이 송민숙 회고록 사건 이 일을 이제 지나면서 킹크랩이라는 전문적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016년 9월 28일에는 김경수가 처음으로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고 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6년 10월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됩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 그래서 댓글에다가 공감, 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계속 클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11월 9일 이제 김경수가 두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때 김동원으로부터 경인선의 어떤 조직 그리고 그동안 해온 댓글 작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킹크랩의 시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연 과정에서 실제 어떤 기사에 네이버 기사에 들어가서 계속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니까 막 공감이 막 올라가고 이 조회수가 계속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시연하게 되고 김경수가 보게 되는데 김경수 도지사 측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킹크랩 시연이 이날 있었고 이날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브리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드루킹 측은 김경수에게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 보고 문서를 계속 보내고 또 김경수는 텔레그램으로 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계속 서로 관련 문서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댓글 작업하는 기사의 목록이 전송이 되고 김경수는 계속 확인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말부터 실제 킹크랩이 정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고 네이버만 75,788개의 뉴스 그리고 약 118만 개의 댓글에 약 8,800만 회의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2017년 1월 6일 국회 근처에서 김경수는 김동원과 또 만나게 되죠. 이때 김동원은 경공모를 통한 재벌 개혁 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7년 1월 10일 김경수가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핵심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와 관련된 기조연설문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저녁에 그 기조연설문을 김경수가 보여주면서 뭐 반응이 어땠냐 라고 물어보다가 그 파주에 있는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기조연설문에는 그 전에 드루킹이 작성한 상당 부분의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 연설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주고받은 대화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 피고인, 즉 김경수가 2017년 1월 10일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또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인 2017년 1월 11일 텔레그램 그 채팅방에서 김경수 미팅 정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에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라는 다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김경수와 이 경공모의 관계는 그야말로 정치적 동지죠. 어떤 서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정치적 어떤 공생관계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굉장히 협력하고 보호까지 해주는 나중에 뭐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은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보호자까지 자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2017년 2월 7일 또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고 재벌 개혁 보고 최종본을 전달합니다. 이 재벌 개혁 보고 최종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2017년 3월부터 4월 3일까지 경공모가 대통령 후보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후보 경선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김동원을 포함한 경인선 회원들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고 2017년 6월 김경수 그리고 김경수와 김동원은 이 경인성이 그동안 해왔던 댓글 조작과 같은 온라인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해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계속 해달라. 당선된 대통령을 끝까지 잘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화들이 나중에 오갑니다. 자, 2017년 그러다가 이제 11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된 정치 개입이 이 판결문상에 드러나게 되지만
오사카 총영사 이 추천 문제로 인해서 둘 사이가 결국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2018년 2월 20일 김경수와 김동원 만남에서 오사카 총영사건이 사실상 무산이 되고 이때부터 사실상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결문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대략의 이 둘 사이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대체 어떤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오갔으며 어떻게 정치 개입을 했으며 또 어떻게 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다음 편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